안녕하세요. 남서울중학교 3학년 친구들. 지난 시간에 영상을 짧게 찍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영상을 촬영해 놓고 보니까 무려 40분이나 되었더라고요. 오늘 130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정말 빠르게 간단한 문제들은 답만 정리하고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45번 문제. 교과서 101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이 남아 있고요.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게 우리가 속력, 거리, 시간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거속시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거속시.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게 분자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분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력을 구할 때는 속력은 분모분의 분자,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이제 분자에 있는 거리를 구할 때는 거리는 아래쪽에 분모 두 개를 곱해줍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시간을 구할 때는 위쪽에 쓰겠습니다. 시간을 구할 때는 이제 아래쪽에 속력 분의 위쪽에 거리. 속력 분의 거리. 아마 교과서 101페이지에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해 두라고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필기를 했던 친구들은 교과서에 이 세 가지 식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4번 이동거리가 같을 때 걸린 시간이 길수록 속력이 빠르다. 그러니까 시간과 속력이 서로 비례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속력하고 시간은 지금 이식 거리가 요 식을 보시면 거리가 같을 때, 그러니까 거리가 일정할 때 속력과 시간은 오른쪽 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속력이 커진다면 시간이 작아지고 반대로 속력이 작아진다면 시간이 커지는 관계겠죠. 그 두 개의 관계는 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46번 쉬운 문제입니다. 교과서 102페이지에 있는 문제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나비의 운동 방향이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을 했을 때 얘가 갑자기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요 모든 간격이 똑같다는 표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림으로 얼핏 봤을 때도 등속 운동이 아니죠. 보시면 여기 지금 1, 2, 3, 4, 5, 6번 위치라고 했을 때 1번부터 3번까지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속력이 증가하다가 4, 5, 6 갔을 때는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했을 때 이 간격들이 줄어드는 걸 봐서 4, 5, 6 구간은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4번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4번부터는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은 교과서 102쪽부터 104쪽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야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100m 달리기 선수, 40m 달리기 선수, 그리고 42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의 속력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주어진 단어를 모두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속력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제 속력은 이 오른쪽 식에 보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요 식을 기본적으로 써놓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말을 만든다면 여러분 해설서에 있는 것처럼 속력은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식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의 단위를 같게 하여 속력을 구하면 세 선수의 속력을 비교할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여러분 해설지에 또 정답지에 이렇게 선생님이 답을 적어 놨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MKS라는 거 기억하세요? 예, 과학에서는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요 단위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M이 미터였고 M이 죄송합니다. 자, K가 킬로그램, 그리고 S가 세컨드, 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첫 번째 그림 100m, 두 번째 400m. 마라톤 선수는 42.195km니까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여기에 1000을 곱해서 42,195m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은 뭐 시간이 거리를 미터로 환산한 다음에 시간도 초로 환산해서 속력을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 48번은 교과서 역시 10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아까 왼쪽에서 적었던 요 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 선수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1초마다 촬영한 연속 사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요 간격이 지금 전부 다 1초란 얘기죠. 1초. 스케이터 선수의 속력이 0.6m/s일 때 이 선수가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거리를 물어보고 속력과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우선 잘 모르면 거속시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거리인데 식을 쓰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를 묻는 문제이므로 먼저 단위를 일치시키고 요 속력과 시간을 대입을 하면 되는데 속력은 미터/세크 그리고 시간도 4초 세컨드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곱하시면 될 것 같네요. 0.6 곱하기 시간도 4초 계산하면 2.4m. 원래 단위까지 정확했으면 속력이 0.6m/s고 시간이 4초, 4세컨드니까 요 단위끼리 이렇게 약분을 해서 자, 세컨드, 요 세컨드는 분모에 있고 여기는 분자에 있죠. 이 두 개 약분해서 단위가 미터만 남기 때문에 2.4m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 49번 문제입니다. 49번 문제는 여러분 교과서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이용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의 그래프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 그러니까 시간이 이 물체 A하고 B를 봤을 때 똑같이 정수로 이루어진 점들, 그러니까 1초일 경우에는 물체 A는 4m인데 물체 B가 이제 그래프상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2초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A하고 B의 속력을 각각 구해볼까요? 자, 속력. A는 속력은 아까 했던 것처럼 요 거속시 그림을 그리시고 속력을 구하는 문제니까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A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 자 여기 요 2초일 때를 기준으로 봅시다. A일 때 바로 요 점이 되겠죠. 시간 2초일 때 그때 거리는 8m. 시간 2초일 때 8m. 그래서 계산하면 4m/s가 되고 그리고 B의 속력은 B의 속력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역시 요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자, B가 2초일 때의 이동 거리는 4m가 됩니다. 자, 여기 역시 시간분의 거리. 얘는 2초일 때 그때 4m. 계산하면 2m/s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고르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0번. 그림은 직선 구간을 등속 운동하는 모노레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모노레일의 운동을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것은 그림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선 구간을 등속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등속 운동의 말 자체가 속력이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5개 중에서 1번이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1번 그래프입니다. 이 관련 내용은 교과서 104쪽에 있습니다. 51번 문제. 그림과 같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연속 사진을
순서대로 잘라붙이고 끝점을 연결하였더니 그래프의 모양이 기울어진 직선이 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하시오. 네. 자유낙하하는 물체 연속 사진을 순서대로 잘라 붙였으니까 예를 들면 연속 사진이 지금 1초 간격으로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촬영을 했다면 제일 처음 위치가 여기였고 1초가 지난 다음이 여기, 그 다음에 다음 1초가 지난 다음에가 여기, 그 다음 1초가 지나갔을 때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1초 간격으로 얘들을 딱딱 끊었을 때 결국 지금 표시한 이 화살표 구간들은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즉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요 처음에 여기 또 여기는 각각의 시간에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속력이 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교과서에 106페이지에 보면 뒤쪽에 그 부록을 오려 붙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은 잘 했는데 혹시 안 된 친구가 있다면 뒤쪽에 교과서 뒤에 부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오려 붙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해설서에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구간 거리가 일정하게 커지는 것으로 보아 속력이 일정하게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여러분 책 10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높은 곳에서 농구공을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그 까닭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리면 얘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아래쪽으로 힘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 그때 이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53번 문제. 53번도 교과서 108페이지 또 10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은 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일상 경험 속에서 깃털하고 무거운 구슬과 깃털을 떨어뜨리면 일상에서는 분명히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고 구슬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거는 일상에서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구슬에 비해서 깃털이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아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고요. 얘들을 공기가 없는 상황에서 요 자유낙하라는 말 자체가 진공 상태에서의 낙하를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공기가 없다는 가정하에 구슬과 깃털을 떨어뜨리게 되면 요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힘이 같다면 구슬은 질량이 더 크고 깃털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깃털이 더 빨리 떨어져야겠죠. 그런데 진공 상태에서 자유낙하했을 때 얘들이 똑같은 속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거운 것은 더 센 힘으로 지구가 잡아당기고 가벼운 것은 더 약한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물체는 동일한 속력으로 떨어집니다. 나머지 1, 2, 3, 5번 문제는 1, 2, 3, 5번 보기는 옳은 표현입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내용 꼭 살펴보세요. 54번 교과서 11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의 공통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과학에서의 일은 일상에서 말하는 일과는 조금 달라서 일은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그 크기, 이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이동 거리, 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크더라도 이동한 거리가 0이라거나 또는 아무리 많이 이동을 했더라도 준 힘이 없는 경우, 요게 0인 경우,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에는 일 자체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뭐 책을 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m 이동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책을 들고 한 일은 얼마인가 물어보면, 사람이 책을 들고 있는데 작용한 힘의 크기는 책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려는 것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되기, 그러니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들고 있을 때는 힘을 위쪽으로 쓰고 있지만,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걸어갔다면 실제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없는 거죠. 힘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뿐이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이 0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결과적으로 이 세 조건에서 공통점은 1번입니다. 한 일이 0입니다. 55번 교과서 117쪽에 있습니다.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3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쪽에 일과 일의 그 공식을 썼었는데, 이것을 영어로 써보면 일은 work의 약자 W, 그리고 힘의 크기는 force의 약자 F, 그리고 거리는 space의 약자 소문자 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각각의 값을 숫자로 그 크기가 얼마인가 그것을 계산을 할 때에는 단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위로는 work의 단위는 줄, 힘의 단위는 뭘 썼죠? 뉴턴, 그리고 세컨드란다. 스페이스, 거리의 단위는 미터를 썼습니다. 미터. 그래서 얘는 줄이라고 읽고 뉴턴, 미터. 자, 56페이지, 56쪽, 56번. 56번은 여러분 교과서 117쪽에 있습니다. 117쪽. 그림은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물체의 한 일회양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상자를 가만히 들고 있거나 상자를 든 채로 수평으로 걸어갈 때 이 책을 들고 이 사람이 한 일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구할 때 그 일의 양은 힘의 크기와 이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 둘의 곱을 구한 것이 바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면에서 계단 올라갔을 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이동 거리를 한번 그려본다면, 수평 방향으로는 요만큼, 수직 방향으로는 요만큼 올라갔죠. 수평 방향으로는 이 사람이 한 일의 양이 없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에만 이 책에 그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서 이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힘의 방향도 표시하고 이동 거리도 표시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W는 F 곱하기 S, 이렇게 방향이 같기 때문에 실제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큼만을 이 책의 무게와 함께 곱해서 일회양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지에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물체의 한 일회양은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자의 무게와 상자를 들고 올라간 높이를 곱하여 한 일회양을 구한다. 상자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 한 일은 0이므로 수직으로 이동한 일회양만 구한다. 굉장히 길게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57번. 그림은 말뚝을 받기 위해 무거운 추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추를 올리는 동안 중력에 대한 일이 500줄이었다면 올라간 추가 가지는 에너지와 추가 말뚝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옳게 짝지은 것은 여러분 책 116쪽에 있습니다. 일과 에너지는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추를 500줄에 일을 해서 이 추를 이 높이까지 올렸다면 이 추는 50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꽉 놨을 때 이 추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추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말뚝에 역시 처음에 가지고 있던 500줄의 에너지만큼을 일로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4쪽 58번 문제 교과서 117쪽에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면에 놓인 화분을 천천히 1.5m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데 147줄의 일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을 알아야겠네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117쪽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다시 쓰면 위치 에너지는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이것을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PE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생략하고 M height 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1번이 잘못된 것 같네요. 왜냐하면 147줄의 일을 해서 이 화분을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까지 올렸다면 이 화분이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는 147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을 했기 때문에 얘가 곧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보기를 보면 에너지가 147줄인데 걔는 지면으로부터 1.5m 올라왔으니까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높이 1.5.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이거 얼마가 돼야 되니? 따라서 계산해 볼까요? M은 양변 똑같이 9.8 곱하기 1.5로 나누겠습니다. 9.8 곱하기 1.5 나누기 147.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잠시만요. 선생님이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옆에 지금 컴퓨터가 있거든요. 계산기. 이런 계산기. 147 나누기 9.8 나누기 1.5. 예, 10이군요. 10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입니다.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서 20kg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 3, 4, 5번은 전부 다 맞는 얘기입니다. 59번 여러분 책 117쪽에 있고요. 네, 117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인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h에 있을 때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45줄이다. 이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아이고 똑같은 문제네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M 곱하기 height 높이. 따라서 245줄은 9.8 곱하기 질량 5kg이죠. 그리고 높이 모르니까 height 그냥 써. 따라서 height는 9.8 곱하기 5 분의 245.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시면 얼마니?
잠깐만요. 컴퓨터로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245 나누기 9.8 나누기 5. 5분요. 저는 지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썼지만 여러분들은 시험 시간에 계산기 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부정행위예요. 자, 5m입니다. 5m.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60번 문제는 교과서 117쪽에 다 117쪽에 있는 내용들. 그렇죠. 117쪽이 어차피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117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림은 두 물체 A와 B의 높이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의 질량, B는 물어봤습니다. 질량비를 물어봤네. 식을 살펴보면 위치 에너지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자, 질량 여기 요 질량과 위치 에너지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겠죠. 만약에 질량이 뭐 1배, 2배, 3배 늘어난다면 위치 에너지도 1배,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 그래서 높이가 똑같이 0.2m라고 할 때 이게 0.2m라는 동일한 조건이 있을 때 질량의 비율은 곧 에너지의 비율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A 대 B가 2 대 1이 되겠죠. 0.4 대 0.2니까 2 대 1.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117쪽 역시 관련 문제인데요. 61번 문제. 역시 117쪽의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인 물체를 지면에서 2.5m 높이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렸다. 이때 지면을 기준으로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과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옳게 짝지은 것. 지면을 기준으로 한 일의 양과 위치 에너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좀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지면으로부터 2.5m 들어 올리는 동안 사람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은 결국 이 초록색 공이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면서 추가된 위치 에너지와 같겠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사람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한 일만큼 이 공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해준 일의 양과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이 4kg, 높이가 2.5m.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98. 왜냐하면 2.5 곱하기 4가 10이니까 9.8에 10을 곱하면 98 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아니고 3번. 98, 98. 다음 페이지 62쪽. 그림과 같이 옥상에 질량이 1kg의 물체가 놓여 있다. 베란다를 기준으로 할 때 옥상에 있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 지면이 아니라 요 베란다를 기준으로 할 때 옥상에 놓여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면에 있는 요건 아래쪽에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여기가 바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선입니다. 베란다면이. 그래서 요거는 117쪽 역시 이것은 11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식을 쓰면 이는 역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한번 쓰시고 그대로 쓰시면 되죠. 질량 몇 킬로? 1kg. 그리고 높이 몇 미터? 네, 요거 3m가 되겠죠? 3m. 그래서 계산을 하면 29.4줄.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네요. 힘내십시오. 63번. 교과서 11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18쪽에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1의 양과 첫 번째, 두 번째,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옳게 짝지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좀 전과 똑같은 얘기죠. 아까는 들어 올리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원래 이 물체가 여기 5m 높이에 있었는데 손을 딱 놓게 되면 아래쪽으로 자유낙하하면서 이 지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지면의 위치 에너지를 0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모두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 위치 에너지 이것과 지금 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크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빠르기는 결국은 이 물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 높은 지점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는 역시 식을 한번 써줍니다.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9.8 mH.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이 2kg이었죠. 2. 높이가 5m. 그러면 이 두 개 곱하면 10이니까 98줄. 아, 처음에 여기에 지점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98줄이었다면 이게 지면에 도달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0줄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위치 에너지는 100%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것이다. 답은 5번입니다. 98줄, 98줄. 64번. 역시 11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3kg인 물체 A는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고 질량이 1kg인 물체 B는 9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물체 A와 물체 B의 운동 에너지의 B, A 대 B를 구하라. 비율을 구하라고 했지만 운동 에너지를 그냥 구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A와 B의 운동 에너지를 각각 구해봅시다. 자, A의 운동 에너지는 공식을 써야겠죠? 자, 운동 에너지는 A는 공식을 쓰면 2분의 1 mv 제곱.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몇? A의 질량 3kg. 그리고 속력 몇? 3kg. 아니 3m/s의 제곱이 되겠죠. 공식에 그냥 다 대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분의 30 아니 3, 3은 9, 9, 3, 27 2분의 27. 역시 마찬가지로 B의 운동 에너지를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그럼 B의 질량은 1kg.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그리고 속력은 9m/s 제곱. 9의 제곱. 계산하면 2의 2분의 81이 됩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B, A 대 B는 2분의 27대 2분의 81. 계산하면 분모 어차피 같으니까 날려버리고 얘들은 9의 배수죠. 그래서 9, 3, 27, 9, 9, 81이니까 3대 9. 더 간단한 수로 하면 1대 3이 되겠습니다. 1대 3. 답은 2번. 6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65번 지치네요. 자, 마지막 힘냅시다. 65번.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8m 높이인 A 지점에서 질량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 물체가 B 지점을 지날 때 낙하한 거리가 4m라면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해설이 빠져 있죠? 등산하는 과정에서 65번 문제가 해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는 118쪽에 있는 것이고요. 이 해설은 별도로 스캔을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파일로 자료실에 함께 파일로 게시하겠습니다. 자, 풀이법은 지면으로부터 8m 높이인 A 지점에서 질량 2kg 가만히 해서 자유낙하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A부터 B까지 A부터 자유낙하를 시작해서 물체가 떨어지다가 요 B 지점에 도달한 순간에 뭐 다른 거 속력 같은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 도달한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처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속력을 가지면서 요 B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가졌다면 결국 이 운동 에너지는 처음 위치로부터 B 지점으로 오는 동안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만큼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 요 구간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의 감소분만큼이 이 B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결국 감소한 A 지점으로부터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식을 한번 쓰시고 9.8 곱하기 질량 몇 킬로그램? 2kg. 자, 그리고 높이는 바로 4m가 되겠죠. 그러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니까 처음 위치로부터 요 B 위치까지 오면서 이동한 거리가 4m이기 때문에 높이에는 4를 넣고 계산하시면 이게 78.4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또 40분 정도 걸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모든 영상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 친구들은 잘했고 혹시라도 이게 지루하거나 다 아는 내용들이라면 굳이 내용 보지 말고 해설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하십시오. 다 아는데 영상 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화면 40분 동안 들여다보는 것도 사실 지루하고 그리고 웬만한 내용들은 해설서에 다 있으니까 해설서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을 최대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다 봤다고 해서 자기가 전부 다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영상을 봤다면 또는 해설서를 봤다면 자기 손으로 직접 한번 풀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66번부터 88번까지 다음 시간엔 66번부터 88번 다시 1단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